네, 2025년 11월 5일 추천주 수익률 결산 및 매매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운영자 휘열이고요. 본 콘텐츠는 현재 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인 만큼 말은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그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지수가 시가 개파락을 했고 좀 컸죠. 그리고 그 이유가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시가 갭 하락 이후에 장중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었죠.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면서.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급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목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종목이 나오더라도 매매는 최대한 평소보다 투자 금액을 적게 해서 좀 벌기보다는 이제 최소한의 손실로 좀 마무리를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은 했는데 의외로 장 초반에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좀 리딩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10종목 정도 장중에 우리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실제로 우리가 거래한 종목은 대략적으로 9종목이 되겠고요. 대덕전자만 우리가 거래를 못했어요.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일의 주도주, 그리고 이 주도주가 이 눌림을 줬을 때, 이 가격에 왔을 때 사서 이제 손절가를 잡겠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한 1% 차이로 예, 매수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안 됐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9종목들은 실제로 체결이 되고, 제가 알려드린 매매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매매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좀 종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은 예, 24% 정도, 24.61% 정도 상승을 했고요. DIC는 매수가 체결 이후에 16.27%까지 상승을 했고, 노타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매수가 체결 이후에 6.8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죠. 조금 높은 가격에서 진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손절가 이탈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상한가 진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도 예,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10.14%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예, 매수가 체결 이후에 2.8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예, 대형주죠. 초대형주인데 매수가 체결 이후에 예, 2.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은 이제 제가 알려드린 원칙에 근거해서 놓고 보았을 때 현재 밴드값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예, 매수가 대비 현재 예,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최소 1박 2일 코스로 예,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종목도 있는데요. 예,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예, 매수가 체결 이후에 마이너스 4% 손절가 이탈했고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매수가 체결 이후에 마이너스 2% 손절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M83 같은 경우도 매수가 체결 이후에 마이너스 4% 예, 손절가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9종목 거래를 했고요. 예, 이 중에 6종목 수익, 그리고 3종목은 예, 손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었고,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이 정도는 좀 선방했다라고 봅니다. 종목들 타점을 좀 보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10시 5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체킹을 해드렸고, 2,600원까지 조정이 오면 일단은 매수를 해라. 그리고 손절가는 2,550원 제시해 드렸는데 딱 이 자리였죠. 예, 이 자리 딱 조정을 줘서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내일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DIC도 마찬가지입니다. DIC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DIC 같은 경우도 12시 41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6,820원 조정 오면 매수를 해라. 그리고 손절가는 6,590원이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체결이 이루어진 거죠. 노란색 밴드값 하단이 손절가인데요. 6,590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쭉 하고 수익을 줬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타죠. 노타 같은 경우도 제가 9시 20분이죠.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 알려드렸고 48,950원 밴드값 상단이죠. 여기 오면 매수 진입해라. 충분히 매수할 기회 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다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드린 겁니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21분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눌림 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눌림 자리가 28,100원. 당시만 하더라도 좀 이게 올까 싶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기다리니까 어때요? 딱 왔죠. 오고 난 이후에 28,100원 이하로 체결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밴드값 하단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이 좀 어렵진 않습니다. 기다리는 매매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원희홀딩스죠. 원희홀딩스도 제가 12시 30분에 추천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 이 구간이군요. 이 구간에 제가 12시 30분에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한 거죠. 그리고 32,100원 조정 오면 매수를 해라. 이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리고 손절가 31,400원 제시해 드렸었고 그래서 2.80%까지 상승을 했었고 밴드가 하단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이제 홀딩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사실은 좀 이 구간에서 좀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좀 못 봤죠. 못 보고 이제 뒤늦게 이제 이 구간에서 봤습니다. 이 구간에서 봐서 제가 여러분들께 12시 34분 정도에 SK하이닉스 관심 종목을 알려드렸고 57만 1,000원 정도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멘트를 좀 달아드렸었죠. 초대형 주고 손절폭이 56만 2천원으로 매우 짧다. 매우 짧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이번 한 주는 한번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 하단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가 좀 리딩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컴바인 이게 좀 오늘 좀 아쉬웠는데요. 이제 원칙대로 이제 매매를 해서 거의 이제 본전 수준으로 사실은 마무리가 된 거래이긴 합니다. 보면 제가 9시 32분 이제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알려드렸고 2,895원 그러니까 밴드값 상단이죠. 노란색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해라. 그리고 손절가는 2,780원 밴드값 하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체결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락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과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손절가 이탈 확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서 밴드값 상단을 VI 걸리면서 이제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때 매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밴드 폭 대비 대칭값 왔을 때 물량의 50%를 이익 실현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 매수가까지 내려오면 본절 수준에서 전량 매도해라. 그렇게 해서 오늘 좀 거래가 마무리된 종목입니다. 코덱스 컴바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약간 약손실로 좀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전선이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아쉬운 종목인데요. 이제 갈 자리인데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거래소가 너무나 약세다 보니까 지금 그 와중에서도 사실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사실 마이너스 2% 순저가 이탈을 했죠. 제가 9시 52분에 관심 종목을 알려드렸었고, 25,900원, 이제 밴드값, 노란색 밴드값 상단이죠. 내려오면 매수해라. 손절가는 25,400원, 밴드값 하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진입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여기서 손절 나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입, 다시 또 재돌파해서 또 두 번째 진입 사인. 이제 원칙대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손절이 나갔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다시 트라이를 하길래 이때는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밴드 폭만큼 올랐을 때 5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이 밴드값 상단 본절까지 내려오면 전량 청산해야 되는데 본절 수준에서 건들지 않았죠. 그래서 홀딩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전선은 내일 지수가 크게 약세만 아니라면 밴드값, 매수가, 본전가 건들지 않으면서 저는 이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을 좀 매물 소화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본전에 오면 이제 전량 청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원칙적인 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83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10시 1분에 여기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실제로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3,110원이거든요. 이 밴드값 상단이. 그리고 하단이 손절가 12,570원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손절, 컷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됐었고,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제가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12시 25분이죠. 관심 종목 드렸었고, 밴드값 상단 매수가를 41,850원으로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손절가를 41,25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야, 진짜 0.5% 차이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쏴버리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아쉽고, 내일 만약에 개발하게해서 이렇게 상단 이렇게 건들게 되면 뭐 하단 손절 잡고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에서 정말 강했던 종목입니다.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하루 정도 이 밴드값 상단하다는 기준으로 좀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힘든 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리딩이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해당 서비스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주소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해당 서비스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